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91살, 91세인데도 여전히 환자를 직접 만나고 강연을 하고 연구까지 이어가는 현역 의사의 건강 비밀을 소개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져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몸의 특정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의사가 꼽은 건강의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값비싼 건강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매일 단 5분, 우리 몸의 4가지 부위만 꾸준히 관리하면 누구나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4가지 부위를 하나씩 풀어보고 어떤 음식과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또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부위는 바로 뇌입니다. 뇌는 단순히 생각하고 기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집중력, 면역 반응, 심지어 장기들의 활동까지 모두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가 건강해야 몸이 젊게 유지되고 뇌가 약해지면 온몸이 빠르게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91세 현역 의사가 강조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건강해진다. 즉, 매일 5분만 뇌를 자극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손가락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 양손을 동시에 펴고, 한쪽은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다른 쪽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붙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꿔주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 과정에서 뇌가 깨어납니다. 실제로 이 연습을 꾸준히 한 노인 환자들은 집중력이 좋아지고, 손 떨림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뇌 건강에는 음식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의사가 권장한 식단은 의외로 평범합니다. 먼저 매일 한 줌의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것들인데 이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뇌의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줄여주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생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등어나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아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켜 줍니다. 한 80대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일주일에 2번은 꼭 생선을 구워 드셨는데 지금도 독서를 하고 글을 쓰며 사회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카페인은 적당히 각성을 도와 뇌가 나태해지지 않게 합니다. 이 의사는 하루에 적어도 한두 잔의 따뜻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해 왔는데 덕분에 집중력이 유지되고 마음까지 차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퍼즐을 풀거나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이 뇌를 자극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나이가 많을수록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그때일수록 뇌는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한 어르신은 처음엔 손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머릿속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가지 뇌 건강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쉬는 시간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뇌의 피로가 풀립니다. 이 의사 역시 매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 5분 동안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환자들을 더 집중해서 돌볼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한 60대 남성은 늘 기억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많아졌는데 하루 5분 명상과 손가락 훈련을 꾸준히 한 지 3개월 만에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일상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뇌 건강을 위한 관리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5분 손가락 운동, 하루 한 줌 견과류, 일주일 2번의 생선, 그리고 매일 짧은 명상. 이것만으로도 뇌는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 잊어버리면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91세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뇌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건강의 비밀 부위는 바로 장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흔히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력과 정신, 건강, 심지어 수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91세 현역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장이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실제로 많은 노인 환자들이 만성변비, 설사, 복부 팽만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우울증, 피로와 직접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은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발효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음식들이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요거트를 하루 한 컵씩 3개월간 먹은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생률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장을 청소해주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하죠. 귀리, 보리, 고구마, 사과,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과일 속에 풍부합니다.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특히 귀리와 보리 속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심해지고 장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 의사는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권장합니다. 물을 많이 마신 날은 몸이 가볍고 머리까지 맑아진다라고 직접 말할 정도였죠.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장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시고 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변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은 장의 시계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은 움직일 때 가장 활발해집니다. 누워만 있으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변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가볍게 걷거나 복부를 자극하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거나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동작만으로도 장은 금세 반응합니다. 이 의사가 직접 가르쳐준 방법 중 하나가 복부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배 위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분간 문질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사지를 배운 환자 중에는 수십 년간 변비로 고생하다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2세 여성 환자는 평생 변비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변을 보기 위해 늘 변비약에 의존했고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발효식품을 매일 먹고 아침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배 마사지와 10분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변비약을 끊고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체력이 회복된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은 그냥 배 속에 있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장이 좋아지니까 인생이 달라졌다. 장 건강은 또한 정신 건강과도 밀접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이 뇌와 신경을 자극해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요거트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분이 밝아지고 잠이 잘 온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1세 현역 의사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5분씩 관리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정리하자면 장을 위한 관리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발효식품 한 가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한 접시, 아침에 물 한 잔, 그리고 하루 5분 복부 마사지와 가벼운 걷기. 이것만으로도 장은 활력을 되찾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뇌와 마찬가지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몇 달만 유지하면 몸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지금도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5분만 투자하세요. 장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세 번째 건강의 비밀 부위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곳곳에 뻗어 있는 도로와 같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회수해서 처리합니다. 이 도로가 막히거나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체증이 일어나듯이 몸 안에도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같은 질환은 모두 혈관의 노화와 직결됩니다. 91세 현역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관은 나이를 속이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하는 사람은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 혈관 건강의 핵심은 음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이 의사 역시 매일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곁들이거나 밥에 한 숟가락 정도 더해 먹는 습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 벽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익혀서 먹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토마토를 데치거나 소스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의사의 환자 중 한 명은 매일 토마토 주스를 한 컵씩 마신 덕분에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항생제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균을 죽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혈액 속의 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마늘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 저림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전을 예방합니다. 혈전이란 혈관 안에 피가 굳어 생기는 덩어리인데 이게 심장이나 뇌로 가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해서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제자리 걸음, 계단 오르기 혹은 발끝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의사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앉아 있다가도 틈틈이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세요. 혈액이 심장으로 잘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다리 부종이 줄어든 환자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혈관은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91세 의사는 지금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그는 수면이야말로 최고의 혈관 치료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수년간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혈압은 들쑥날쑥했고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권유로 식단을 바꾸고 매일 5분 맨손 체조와 발끝 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토마토와 생선을 즐겼습니다. 단 6개월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주치의가 약을 줄여도 된다고 판단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나이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혈관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염증을 촉진합니다. 현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하루에 잠시라도 깊은 호흡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실제로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약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을 때 혈관이 넓어지고 피가 잘 돌기 시작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올리브유, 토마토, 마늘, 등푸른 생선을 챙겨 먹고 하루 5분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주 웃는 것. 이렇게만 해도 혈관의 나이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91세 현역 의사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 바로 혈관을 젊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몸의 생명줄입니다. 혈관을 젊게 하면 나도 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강의 비밀 부위는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40세 이후부터는 매 10년마다 근육량이 810%씩 감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누워 지내다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근육은 노인의 생명보험이라고 말합니다. 91세 현역 의사 역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육을 잃는 순간 나이는 급격히 찾아온다. 근육을 지키는 사람만이 나이를 이긴다. 그렇다면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기본은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 가슴살,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사는 매일 아침 달걀을 삶아 먹고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저녁에는 가벼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현대인이나 노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매일 2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필요하면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 연어, 달걀, 노른자 같은 식품을 챙깁니다. 세 번째는 칼슘입니다. 근육과 뼈는 함께 움직입니다. 근육이 강해도 뼈가 약하면 쉽게 다치게 됩니다. 멸치, 우유, 치즈, 시금치 같은 칼슘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핵심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이 의사가 권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 앉아 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바르게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자극되고 복근이 힘을 받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하체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 하나는 걷기 습관입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이자 근육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짧게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의사는 10분을 걷더라도 매일 걷는 것이 1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걷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남성 환자는 평소 활동이 적어 근육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두세 걸음만 가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의사에게 배운 대로 의자에 앉아 무릎 들기 운동과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5분씩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허벅지에 힘이 붙고 균형 감각이 좋아졌습니다. 세 달이 지난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근육이 이렇게 소중한 줄은 몰랐다. 근육을 관리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연결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고 난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훨씬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가벼운 운동 후에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챙겨 먹도록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훈련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주는 것뿐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균형 감각을 잃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매일 5분간 한 발로 서기를 권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발을 들어 올려 10초씩 버티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근육 건강을 위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챙기고 햇볕을 쬐고 하루 5분 앉았다 일어나기와 걷기, 균형 잡기 운동을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91세 현역 의사가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고 스스로 걸어서 무대에 오르며 강연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근육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늙지 않는다.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늙을 뿐이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건강 부위 어렵게 들리셨나요? 사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내일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90세, 100세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뇌를 자극하는 작은 공부, 장을 위한 좋은 음식, 혈관을 위한 걷기, 그리고 근육을 위한 간단한 운동을 생활 속에 하나씩 더해보세요.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5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내일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